안녕하세요. 미래공작소 서영진입니다. 이번에 저는 내 혁명은 메모에서 시작한다 외의 두 번째 책 AI 정글에서 살아남기 AI 정글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진 작가입니다. AI 정글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25년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 책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AI 정글 속 우리 아이의 미래. 이거는 부모님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챗GPT 아시는가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주판, 계산기 혹은 그냥 워드 정도만 익혀도 됐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랑 완전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저도 예전에 삐삐도 그리고 시티폰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들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매번 겪을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웠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원칙들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AI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2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AI 교과서를 만나게 된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AI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AI 정글에서 살아남기를 써보았습니다. AI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이제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요,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제 아이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걸 썼어요. AI가 기회인가? 새로운 학습의 도구고, 개인화된 교육이고, 혹은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가? 혹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디지털 중독 혹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지는 위협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람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사인을 받아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 이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줘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하게 위협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러한 AI에 대한 것들을 익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글북 아시죠? 모글리가 주인공 되는 우리 어린이 동화인데 이 정글리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AI 정글 속에 모글리가 등장을 합니다. 모글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기심도 많고 여러 가지 정글을 알아가듯이 우리 아이도 AI 정글에서 알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혼자만 있지 않죠. 정글북에서도 AI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발루나 바기라가 있던 것처럼 AI 멘토로 발루와 바기라를 두었습니다. 뭐 카도 있고 여러 가지 등장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모글리가 AI를 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위협을 피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또 칸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등장을 하죠. 매번 모글리의 목숨을 위협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AI 사용할 때도 그런 위협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혹은 이것들을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정말로 위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잘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쭉 눈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어플로 한번 사용해보거나 여러 가지로 한다면 AI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모글리가 정글북을 잘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모글리처럼 AI 정글을 정복할 것입니다. AI 시대의 생존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의력이에요. 이제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면도 있죠.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근데 그거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창의력을 갖고 있을 때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생존할 때 이건 단순하게 어떤 짧은 시간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예요.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AI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게 시작되었을 때 무엇인가 세상이 완벽하게 바뀔 것이라고, 혹은 종이책은 모두 없어지고 전자책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창의력과 잘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 그리고 능력치가 훨씬 큰 아이들로 되는 거죠.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가 틀린가, 혹은 어떤 것이 훨씬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하는 습관들,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일으켜 줄 수 있고요. 항상 질문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실제로 챗GPT를 써서 저는 이 기본 어떤 스크립트를 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감마라고 하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가 감마로 만든 거예요. PPT를 만들어주는 이 감마를 했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만든 음악, 스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악보로도 만들 수 있죠. 제가 이 AI 정글에서 살아남기 쓰면서 지금 두 번째 책 다시 쓰고 있는, 세 번째 책이죠.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AI 질문법이라고 해서 이것과 함께 짝으로 만든 책을 지금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AI를 단순하게 귀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들어가서 AI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GPT든 클로드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감마도 써보시고 퍼플렉시티도 써보시고 미드저니도 써보시고 감마도 써보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우리 아이의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요, 뭐예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다이얼식 돌리는 전화기도 써보고 버튼식 전화기, 그리고 삐삐, 시티폰,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배울 때마다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그런 것 중에 하나씩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2살, 3살만 돼도 유튜브 앱을 켜가지고 아이들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완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랑 완전 전혀 다른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혹은 AI를 만났을 때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님도 준비가 필요하죠. 저랑 이 책, AI 정글에서 살아남기 통해서 AI의 기본을 먼저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아이들이 잘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을 대화와 질문, 그리고 디지털 건강.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 도구와 그리고 실제 사용법 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제 아이도 얼마 전에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어떤 사인이냐면요. 학교에서 이걸 사용할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이제 네라고 얘기하는 시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AI 리터러시가 향상된다라고 하면요, AI 문해력 혹은 AI 사용법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수많은 AI들에게 주문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해 놓을 수 있는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저작권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균형 잡힌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걸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사용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이것들을 올바로 쓸 수 있게 하는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책 같이 한번 살아남기에서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AI의 정글에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존을 할 때 SAS라고 영국 특수부대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생존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 의지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AI 정글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아침마다 이제 질문하세요. 제가 이 책에서 다 담아놨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비판적 사고력은 뇌를 사용하는 건데 제 첫 번째 책이 뇌혁명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활용해서 창의력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건데요. 우리 부모님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교보문고나 리디북스, 예스24 어디서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AI 정글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모글리에게는요, AI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고 특별히 모글리는 AI의 어떤 두려웠던 AI 정글에서 이제 정글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AI 시대 리더로 커가야 되잖아요. 이 AI 정글에서 살아남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읽어보시고 또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I 정글에서 살아남기 꼭 구독 그리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